안녕하세요. 큰 굴곡 없이 살아가다 보니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제 나이 50대 중반이 되었고 자식들을 가르치다 보니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인지 인생이 참 허무하기도 해서 커피 한잔하며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갑인 남편과는 직장에서 만나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의 직장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인데 45세 때 함께 회사에서 명퇴를 했습니다. 나이 40대 중반이면 한창 때인데 명퇴를 하고 보니 자식들을 가르치고 먹고 살 일이 막막했고 정작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직장 생활을 20여 년간 했고 월급을 받아가며 생활하다 보니 그럴만도 했지요. 남편과 긴 상의 끝에 첫 사업으로 식당을 하기로 하였어요. 음식 사업은 처음이다 보니 식당을 오픈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너무 많이 들어가더군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에다가 부족한 부분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식당 인테리어도 하고 전세 비용도 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이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고 좋은 자리여도 음식 맛이 없으니 장사가 될 리가 있나요? 그래서인지 직원들 급여에다가 임대료, 전기세, 가스비 등등 부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감당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1년 반을 하다가 직원들 급여도 못 주게 되고 월세도 내질 못해 계약할 때 걸어놓은 보증금까지 월세로 깎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식당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장사를 해보았지만 되지 않았고 은행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제대로 못 되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아는 지인 소개로 금융 다단계도 해보고 불법 가상화폐도 해봤는데 모두 다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직장 생활할 때가 너무나 그리웠고 매일 아침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제는 뭘 해보려고 해도 너무 겁이 나서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두 아들들은 머리가 좋아 다행스럽게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고 집 사정을 잘하니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졸업까지 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장교로 근무하고 있어서 어려운 살림살이였지만 두 아들은 잘 자라주었고 자식 농사는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 번의 사업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노래방이 유행일 때 노래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노래방이 술집과 식당 근처에 있어서 장사가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열심히 노래방을 운영해서 2년 만에 은행빚, 개인적으로 빌린 돈까지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노래방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 그 중에서도 우리 노래방 단골 도우미 아가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이 꼭 노래만 부르는 곳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요? 손님들이 1차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오는 곳이 노래방인데 남자 손님들이 오시면 술에 취하니 거의 8, 90%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는 겁니다. 노래방 도우미 아가씨 중에 은정이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손님들에게 상냥하고 애교 있게 대해주니 거의 모든 남자들이 좋아해 주는 겁니다. 은정이 나이는 26살이라고 했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이 잘 안 돼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알바로 유흥업소 일을 조금씩 하게 되었고 이제는 직업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키도 크고 참하게 생겼고 몸매도 좋았고 머릿결도 너무 이뻤고 눈매도 너무 이쁜 아가씨였습니다. 남의 집에서는 귀한 딸인데 항상 고생하고 술에 취한 모습을 보면 참 짠하고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늘 엄마 엄마 하면서 잘 따랐고 또 낮에 시간이 될 때는 저하고도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 사이였어요. 솔직히 이런 유흥업소에서 썩기엔 너무나 아까운 아가씨였어요. 한 번은 저한테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참 딱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오늘 조금 술을 마신 데다가 기분이 조금 우울해서 그랬는데 하소연 좀 들어줄래요? 집에 가도 되는데 오늘은 왠지 엄마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내 인생은 왜 이리 굴곡진 걸까요? 아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엄마는 나랑 동생들 넷을 홀로 키우시다가 일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크게 다쳐서 수술도 2번 정도 했는데 다행히 금방 회복도 되었고 병원비도 외삼촌이 내주셨어요. 근데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돼서 일을 못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이래서인지 돈은 쥐꼬리만 하고 모이지도 않고 버는 족족 생활비로 나가버리니 힘들더라고요. 그때 전봇대에 붙여져 있는 전단지 보고 유흥업소를 전전하다가 이렇게 노래방 도우미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 나 남자친구 생겼어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이제야 말하게 됐네. 2살 연상인데 막 엄마가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랑. 근데 정반대로 나는 이렇게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있으니 남자친구한테 너무 미안한 거 있죠. 솔직하게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회사 다니고 있다고 말은 했는데 언제 들통날지 조마조마해요. 하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그런 일로 고민하지 말라면서 언젠가는 떳떳하게 남자친구 앞에서 설 수 있는 날이 올 테니 걱정 말고 지금처럼 어깨 피고 살아가라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은정이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지만 심성은 참 착한 아가씨 같았고 젊고 예쁘니 당연히 남자들이 좋아해 주었고 은정이는 항상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은정이는 우리 가게로 오게 되었고 그날은 기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남자들 5-6명이 도우미를 불러서 그 방으로 은정이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안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소리가 나는 방으로 가보니 은정이는 옷이 다 찢겨져 있었고 가슴이 다 드러나져 있는데 5명의 남자들이 술에 취해서 다른 도우미 아가씨와 은정이의 가슴을 만지다가 벌어진 일인 것 같았습니다. 은정이는 울면서 제 품에 안기는 것이었어요. 그 손님들은 술김에 한 행동이라면서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다른 아가씨들을 보내고 어차피 가게 문 닫을 시간이어서 가게 문을 닫고 은정이를 다독이며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은정이는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 자기는 동생들도 가르쳐야 하고 엄마 때문에 30세가 넘어서 결혼하자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저보고 회사가 어디냐고 물어보면서 회사 말고 요즘 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어디 룸사롱을 다니는 거 아니냐며 화를 내는 바람에 오늘 많이 싸웠다고 하는 겁니다. 은정이는 남자친구하고 결혼하고 싶어도 벌어놓은 돈도 없고 엄마도 아프시고 동생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는 겁니다. 내 딸은 아니지만 은정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테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오늘은 너무 놀래서 아직 진정이 안 된 것 같으니 일찍 집에 들어가서 쉬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큰아들이 남편과 저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다면서 회사 근처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 회사 근처에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던 중 큰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귀는 아가씨가 있는데 나이는 26살이고 아들보다 2살 어린 나이인데 성격이 참 좋고 상냥하고 예쁜 아가씨라면서 그 아가씨와 꼭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 왜 그동안 연애하고 있다고 말 안 했어? 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데 왜 애인이 없을까 하고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결혼하기 전에 그 아가씨를 한번 보고 싶구나 라고 말을 하니 큰아들은 언제 날짜를 잡아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만난 아가씨가 궁금했고 빨리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큰아들은 아주 잘생기지는 않았어도 서글서글한 인상에 호감이 가는 호남형 남자이며 성격이 너무 좋은 청년입니다.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말썽을 피우지 않았고
학교 성적도 늘 1, 2등을 놓친 적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런 큰아들이 만나는 아가씨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가게로 출근을 하였고 장부 정리를 하는 도중 은정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이는 엄마가 그동안 위독하셨는데 응급실에 가자마자 숨을 거두셨다며 너무나 슬프게 우는 겁니다. 저는 은정이를 위로하며 가게 문을 닫고 바로 병원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조문을 하는데 은정이가 너무 안쓰럽고 애처로워 보이는 겁니다. 은정이를 꼭 안아주며 등을 두드려주며 힘을 내라고 말을 해주고 가게로 왔지만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며 생각해보니 인생이 참 너무 허무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든 것인지 제 신세나 은정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정이는 보름 정도 가게를 나오지 않았고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돼서 전화를 하려던 그때 딱 맞춰서 은정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장례식장에 와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은정이는 노래방에 올 때 복장과는 달리 수수하게 입고 왔고 화장도 거의 안 하고 왔는데 더 예쁘게 보였고 유흥업소 일만 안 했더라면 우리 큰아들하고도 잘 맞을 것 같아서 며느리 삼고 싶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참한 은정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이 참 불공평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은정이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엄마가 진짜 제 엄마가 되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냥하고 이쁜 은정이가 제 딸 같아서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은정이는 이제부터 내 딸이다. 내 딸,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있을 테니 그동안 힘든 거 다 잊고 엄마랑 같이 오손도손 잘 살아보자. 라고 하니 은정이는 엄마 엄마 하면서 그간 고생했던 일, 수모를 당했던 일들이 생각난다며 한없이 제 품에서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저도 은정이를 안아주며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은정이를 제 딸처럼 사랑하고 아껴주기로 하였고 은정이 또한 저를 친엄마같이 무슨 일이든지 의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은정이하고 저는 쉬는 날이면 만나서 영화도 보고 같이 등산도 가고 쇼핑도 같이 하고 여느 집 딸과 엄마같이 지냈어요. 주변 사람들도 엄마와 딸이 너무나 예쁘고 닮았다고 해줬습니다. 은정이는 노래방 일을 하러 올 때에도 엄마, 아빠, 저 왔어요 하고 제 남편에게도 아빠 하고 애교 있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은정이가 손님들 방에 들어갈 때 제 딸이 들어간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룸에 들어갈 때는 룸 앞에서 서성거리기도 했고 방에 무슨 일이 없나 하고 감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은정이는 아무 일 없이 나올 때에는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이가 엄마, 예전에 저하고 결혼하자고 했던 그 남자가 한번 만나자고 하던데 같이 나가줄 수 있어요? 아직 남자친구는 제가 이곳에서 일하는지 몰라요. 아빠는 돌아가셨고 동생들이랑 엄마만 있다고 했어요. 엄마마저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쪽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실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말씀드려요. 라고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은정이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고 어린 나이에 너무 마음고생이 심해 보인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고 은정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손님방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은정이가 룸을 뛰쳐나오더군요. 그런데 얼굴이 피투성이에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으며 겉옷은 찢겨져 있는 겁니다. 딱 봐도 성추행 당한 것 같았고 손님한테 심하게 맞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들이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내용인즉 손님들이 술에 너무 취해서 은정이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또 만지고 하는 과정에서 은정이의 옷은 찢겨지고 술에 취한 손님이 주먹으로 은정이 얼굴을 마구 때려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 손님들과 은정이는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고 손님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모든 남자분들이 그렇지는 않은데 그중에 간혹 개 망나니처럼 도우미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정이는 심하게 다쳐 병원을 입원하게 되었고 남편과 같이 병문안을 갔는데 은정이는 코뼈가 주저앉았고 이빨도 하나 부러졌으며 얼굴이 너무나 부어서 못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은정이는 저를 보며 이제 일을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얼마나 서럽게 울던지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은정이는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고 거의 회복이 되어 퇴원을 했는데 우연한 기회가 생겨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은영이의 취직을 축하해 주었어요. 며칠 뒤 은정이는 남자친구를 소개해 줄 테니 약속 장소로 나와달라고 했고 만나기로 한 당일날 은정이와 함께 커피숍에 앉았는데 제가 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은정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주고받았는데 은정이가 커피숍 입구를 보면서 오빠! 이쪽이야! 하며 손을 흔드는데 씩 웃으며 나타나는 청년은 바로 제 큰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랬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 엄마가 왜 은정이 하고 있어? 하며 너무 놀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은정이 얼굴은 창백해졌고 너무 놀래면서 엄마, 아들이 오빠야? 어째서 라고 말을 하더군요. 참 사람이 간사하더군요. 은정이가 내 아들 여자친구라고 하니 앞으로 내 며느리? 하고 생각했고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큰아들 손을 잡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정심을 유지했고 세 사람의 어색한 만남이 끝나갈 무렵 큰아들이 은정이와 결혼하겠다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난감했습니다. 은정이가 가정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말하면 먹고 살아가려고 유흥업소 일을 했는데 그리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노래방 도우미를 했다고 해서 결혼을 못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과연 은정이가 내 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은정이가 노래방 도우미지만 너무나 착했고 상냥하고 이뻤기 때문에 제 아들하고 은정이가 서로 좋다면 결혼을 허락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던 죄밖에 없는 은정이는 죄인처럼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며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우는 은정이를 달래면서 도대체 왜 우냐고 물었고 엄마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냐며 묻는 겁니다. 은정이는 지금까지 회사 다닌다고 거짓말했던 것부터 유흥업소 도우미까지 했다는 것까지 사실대로 다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뜻밖에도 은정이에게 그건 은정이 네 잘못이 아니야. 가난한 게 죄지. 진작 나한테 말을 하지. 내가 도왔을 텐데. 하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은정이는 오빠가 첫사랑이고 첫 남자라고 말을 했고 유흥업소 일을 했어도 오빠 외에는 누구하고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니 결혼시키기로 했고 은정이를 제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흘러 아들과 은정이는 결혼식을 올렸고 두 사람은 현재 알콩달콩한 결혼 생활을 하는 중이며 아이를 임신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은정이는 제 딸처럼 그리고 큰 며느리로서 사랑하고 아끼며 잘 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